안녕하세요, 민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매운맛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일단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매운맛이란 건 사실 맛이란 단어가 붙지만 맛이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신맛, 단맛, 짠맛, 쓴맛 등등 다른 맛들은 이제 맛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맛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매운 맛이라는 것은 사실 그 매운 성분이 우리 혀에 자극을 줘서 혀가 느끼는 그 고통 자체를 매운 맛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맛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매운맛의 역사를 살펴보자면 먼저 매운맛 하면 즉 향신료를 사용해서 매운맛을 내게 되죠. 이 매운 향신료 하면 딱 떠오르는 나라가 인도잖아요. 이 인도는 과거 고대 시대부터 향신료를 쭉 사용했고 그래서 이제 인도의 향신료들이 로마에까지 넘어가서 로마 제국 시대 때부터 서양 사람들은 요리에 향신료를 쓰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중세 시대에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서 또 많은 향신료, 동양의 향신료들이 서양에 전해지게 되면서 그 뒤로 이제 유럽에서 딱 떠올리는 향신료 하면은 이 엄청나게 비싼 제품이었기 때문에 사실 음식을 할 수 있는 재료라기보다는 귀족이나 왕 그리고 부자들의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사실 더 많았어요. 향신료라는 것에는 대표적으로 후추가 있고 뭐 예를 들어 고추, 고수나 육두 등이 많은 이제 향신료가 있게 되죠. 그리고 중세 시대 의사들 생각엔 이 향신료라는 것이 전염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아니면 예방이라기보단 전염병을 조금 더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경우도 있었나 봐요. 이제 그 중세시대 의사들 가면을 보면 이렇게 앞으로 새 부리처럼 나와 있는 가면을 쓰고 다니는데 여기에다가 향신료를 가득 집어넣어서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가 이제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제 점점 유럽에서 배를 건조를 해서 항해를 전 세계로 나가다 보니까 대항해 시대가 오죠. 이 대항해 시대에서도 향신료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라는 것이 시작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향신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콜럼버스의 아이디어가 원래 스페인이 여기 있으면 유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스페인이 있어요. 스페인에서 사실 지금 지구상으로 보면 동쪽으로 가야지 동양에 있는 인도가 나오게 되죠. 근데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아메리카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아메리카가 없다고 가정하면 아시아까지 바로 태평양이란 큰 바다로 연결이 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엔 이 바다를 건너면 동쪽으로 가는 것보다 더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해서 서인도에 도착할 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콜럼버스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그 대륙이 신대륙이라는 것을 이제 발명한 것은 콜럼버스 본인이 아닌 이제 아메리코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것이 신대륙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지어졌다고 알고 있죠. 대항해 시대가 되면서 이제 베네치아 공화국이라든가 이제 뭐 당시 대항해 시대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해외 식민지도 만들고 또 금은 보화와 향신료 등등을 수입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던 스페인 제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점점 이렇게 식민지를 개척해 나가면서 인도 그리고 또 다른 동양 나라들과 교역을 하게 되면서 향신료가 더 유럽에 많이 들어오게 되죠. 이제 우리나라도 매운맛이랑 굉장히 관련이 깊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매운맛이라고 한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매운맛에 익숙해져 있고 그 다음에 매운맛을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뭡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음식을 혹은 익숙하지 못한 음식을 먹을 때도 항상 그 맛을 현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매운맛을 첨가하게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가셔서 그렇죠. 여행의 현지 음식이 입맛에 안 맞을 경우에 왜 이제 항공사에서 주는 고추장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맛에 안 맞거나 이렇게 부담스러운 음식도 매운맛을 통해서 현지화시키는 경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나라의 매운맛에 대한 이 음식들은 오래된 음식은 아니에요. 이 매운맛을 내는 가장 근본적인 이제 향신료가 고추거든요. 이제 이 고추는 한국에 17세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현재 아는 그런 진짜 매운 맛들, 그러니까 매운 음식들은 대부분은 조선시대 말기부터 이제 광복 이후에까지 만들어진 음식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음식 김치는 사실 과거에는 배추나 무 등등 채소를 설탕에 절여서 먹기만 하는 그런 음식이었는데 이제 고추가 들어온 뒤에 그 뒤로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빨간색 매운 김치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점점 현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매운맛이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매운맛에 약간 재미가 들려서 챌린지 혹은 이렇게 도전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불땡 볶음면이라던가 아니면 또 틈땡 어쩌고 라면이라던가 이런 이제 아주 이렇게 자극적이고 캡사이신이 많이 들어간 극도로 매운 또 다른 식품들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매운맛하고 저기 중남미나 또 동남아의 매운맛은 굉장히 다른 매운맛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속을 쫙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얼큰한 매운맛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향신료를 많이 써서 이렇게 자극적인 이게 뻥 뚫리는 그런 톡 쏘는 매운맛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남미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중남미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시원한 그런 따뜻한 그런 매운맛보다는 동남아시아처럼 이제 톡 쏘고 강한 그 매운맛 순수의 맛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운맛을 좋아하는 나라는 보통은 적도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고온 다습하고 굉장히 열대 혹은 아열대 기온의 국가들이 매운맛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이 또렷이 있는 나라고 그다음에 온대 기후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이제 서양 사람들이 매운맛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다는 어떻게 보면 뭐 편견일 수도 있는데 또 편견 아닌 그런 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은 서양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와는 굉장히 기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같이 온대 기후라고 해도 그곳은 해안성 온대 기후고 우리나라는 대륙성 혹은 저 향신료가 나는 다른 또 아시아 국가들은 열대 지방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시아에 비해서 서유럽 혹은 뭐 남유럽, 동유럽은 비교적 향신료가 나기 어려운 기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향신료를 접하기가 어렵고 또 자신의 고유한 지역에서 향신료가 나지 않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매운맛에 비해 동양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약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매운 음식을 굉장히 잘 먹고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떡볶이 같은 걸 먹을 때도 순한 맛은 절대 시키지 않고 매운맛을 되도록이면 먹는 편이고 라면에도 뭐 고춧가루를 더 넣어서 먹는 편이기도 하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분을 봤어요. 이제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이렇게 뵌 분인데 항상 이
핫소스를 들고 다니십니다. 핫소스를 들고 다니시면서 모든 음식에 그냥 핫소스를 뿌려 드시는 분이 계세요. 진짜로요. 뭐 파스타에도 핫소스를 뿌려 먹고 볶음밥에도 핫소스를 뿌려 먹고 심지어 갈비에도 핫소스를 뿌려 드시는 분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매운맛을 현대인들이 많이 즐기게 된 이유는 이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엔 사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쇼핑을 하면서 돈을 쓰면서 이런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음식을 먹으면서 또 푸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음식 중에서도 매운맛이 자극이 강하고 또 고통을 주면서 또 반대로 스트레스가 풀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매운맛에 대해서 알아봤고,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를 해주시고, 일단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하고는 이 채널에 처음 올리는 영상이 되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재밌게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다음 주가 아니라 어쩌면 이번 주 안에 하나를 더 올리게 될 수도 있겠는데 아직까진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때까지는 잘 계시길 바라고 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지용의 문화생활이었습니다.